네, 여러분 쌤이랑 오늘 문장의 형식을 같이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을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는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과 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첫 번째 품사,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형식, 그리고 세 번째 몇 가지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제대로 알려면 품사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럼 품사라는 것은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끼리 모아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품사가 총 몇 개가 있냐? 바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품사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각각의 품사는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품사는 어느 자리에 오고 또 어떤 품사는 어느 자리에 오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명사라는 품사는요, 여기에서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 또는 사물의 이름 또는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명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u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쌤이 명사를 보통 표기할 때 n이라고 표기를 하죠. 자, 명사라는 품사는요, 어느 자리에 들어올 수 있냐면요,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주, 목, 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사는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명사 앞에 대자가 붙었어요. 자, 여기에서 대자는요, 대신할 때입니다. 말 그대로 대신해서 쓰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해요.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앞의 문장에서 에나라는 명사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에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에나라고 똑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철수 이사 간대. 아, 진짜? 걔 이사 가? 자, 두 번째 언급했을 때 철수라고 하지 않고 걔라고 했어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으면 두 번째 언급할 때는 에나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요. 에나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명사 she 또는 her과 같은 대명사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고, 얘 또한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주, 목, 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사는 바로 동사인데요. 동사에서 이 동자는요, 움직일 동자예요. 즉,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는 동사라고 합니다. 보통은 뭐뭐다라고 끝나는 단어들이고요. 영어로는 verb 라고 하기 때문에 쌤인 보통 동사를 V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동사가 올 수 있는 자리는요, 동사예요. 동사 자리에만 동사가 올 수 있어요. 자, 원래 우리가 뭐뭐하다로 끝나는 그 동사 자리를 서술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술어가 곧 동사고 동사가 곧 서술어기 때문에 그냥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품사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해요. adjective. 그래서 보통 형용사를 표기할 땐 쌤이 A라고 표기를 합니다. 형용사는요, 무언가를 꾸며주는 말들 있죠.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 성질을 나타내는 말들, 또는 날씨를 나타내는 말들, 또는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들 또한 전부 다 형용사에 해당돼요.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은요, 첫 번째,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보어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에나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에나가 똑똑한 애나야.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죠, 영어로? smart 애나라고 하죠. 그때 바로 smart가 애나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 가지의 품사 모두 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품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요, 영어로 adverb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부사는 영어로 표기할 때 ad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부사라는 친구는요,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는 친구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였죠? 그쵸. 명사를 꾸며주는 건 바로 형용사였어요. 근데 부사는요, 그런 명사를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어요.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는 부사가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부사는 수식 왕입니다. 뭐든 다 꾸며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품사는 접속사인데요. 여러분, 접속사는요,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접속사는 예를 들면 A랑 B가 있으면 A, B를 접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속사예요. 즉, A, B를 서로 접속,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보통 and,
but, or, so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단어랑 단어 또는 구랑 구 또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아이죠. 그 밖에 if 또는 when과 같은 수많은 접속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접속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문법을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접속사랑 전치사랑 보통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접속사는 띵 접속시켜주는 거,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이는 품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치사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전치사들, 가장 많이 쓰는 전치사들은 in, at, on, of, with, about, for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전치사들은 아마 우리가 독해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붙이는 품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명사가 와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reposition. 자, 그 다음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와우, 오 마이 갓, 읍스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감탄사에 해당됩니다. 감탄사는 영어로 interje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가지의 품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8가지 품사 중에서도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바로 요 앞에 4가지 명사, 대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입니다. 얘네들은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아이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반면에 부사 또는 전치사, 그리고 감탄사와 같은 아이들은요,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수식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장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즉, 수식어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장의 형식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왜 배워야 할까요? 이 문장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도대체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문장의 구조를 알면 영어가 쉬워져요, 여러분.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또는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을 봤을 때도 긴 문장을 쉽게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중요해요. 자, 문장의 형식은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그리고 5형식.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5형식까지밖에 없다는 게 6형식, 7형식, 8형식은 없어요. 모든 문장은 전부 다 이렇게 5가지의 형식 안에 포함됩니다. 자, 1형식부터 한번 볼게요. 1형식은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1형식입니다. 2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 자, 여러분 영어로 보어는 complem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어는 보통 C라고 표기를 하고요.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subjective complement라고 해서 SC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쌤이 아까 보어라는 것은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한다 그랬죠. 주격 보어는 무엇을 보충 설명해 줄까요? 그쵸. 주격 보어는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격 보어죠. 자, 여러분, 아까 주격 보어,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들어올 수 있다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앞에 잠깐 보면은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명사 그리고 형용사, 요렇게요. 자,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쵸. 명사 또는 대명사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명사, 대명사는 주, 목, 보 역할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형식 가볼까요? 그럼 3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바로 3형식이에요.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에 해당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말로는 을, 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나는 햄버거를 먹는다. 여기에서 주어는 나죠. 그리고 먹는다가 바로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햄버거는 뭐예요? 내가 먹는 대상, 즉 동사에 해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햄버거가 바로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을 뜻하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올 수 있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품사하면서 했었죠?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오로지 명사만 올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니까? 주, 목, 보니까요. 괜찮나요? 자, 근데 보통 2형식이랑 3형식을 구분하는 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지만 목적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서로 동격의 관계, 즉 동등한 관계를 성립하지 않으면은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절대로 주격 보어가 될 수 없어요.
목적어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4형식. 4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4형식입니다. 4형식은 목적어가 2개 붙어요. 처음에 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라고 하고요. 뒤에 오는 직접 목적어는 direct object라고 해서 DO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간접 목적어는요.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해요. 직접 목적어는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목적어들의 순서가 중요해요. 반드시 누구누구에게 목적어가 먼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그 뒤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형식.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5형식 문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2형식에서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줬어요. 그렇다면 목적격 보어는 무엇을 보충 설명해 주겠어요? 그쵸, 목적격 보어는요. 바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 마찬가지로 보어이기 때문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사실 명사 역할을 하는 다른 친구들,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다른 친구들도 다 올 수 있습니다. 얘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형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쌤이 아까 1형식은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1형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딱 주어, 동사 이렇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식어라는 것은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말 그대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식어예요. 자, 수식어에는 아까 어떤 품사가 포함됐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는 부사. 자, 부사라는 아이는 보통 형용사에 ly가 붙어있는 아이들을 부사라고 하고요. 그 밖에 very 또는 really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구 또한 수식어에 포함되는데요. 전치사 구라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는요. 문장에서 수식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형식에는 주어, 동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Anna walked in the park after lunch. 자, Anna는 주어, walked, 걸었습니다. 동사. In the park, 공원에서. 얘는 전치사와 함께 붙은 명사 구, 즉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수식어에 해당되겠죠?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여기 after도 마찬가지로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따라서 after lunch 또한 전치사 구,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고로 이 문장은 1형식 문장인 거예요. 뒤에 수식어가 붙었다고 해서 문장의 형식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장의 형식에서 수식어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 볼게요. There are many stars in the sky. 자, there are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쵸, 뭐뭇이 있다라는 뜻이죠. 얘 자체가 뭐뭇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쌤, 주어는요? 원래 주어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here가 there 같은 부사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위치하게 되면은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many star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 the sky, 얘는 전치사랑 같이 붙어있는 명사 구, 즉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고로 이 문장 또한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1형식 문장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이 형식이라고 해요. 자, 주격보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말 그대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바로 주격보어예요. 주격보어 자리에는 아까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크게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기억하면은 훨씬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 첫 번째는 일단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가 뭐뭐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그 문장은 이 형식이에요. 비동사의 뜻이 하나 더 있죠? 어디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때는 이 형식이 아니라 1형식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각동사인데요. 감각동사는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동사들을 감각동사라고 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죠. 이 5가지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바로 감각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하게 보이다, look, 뭐뭐하게 들리다, sound, 뭐뭐한 냄새가 나다, smell, 뭐뭐한 맛이 나다, taste, 뭐뭐하게 느껴지다, feel. 이 5가지가 감각동사에 해당되고요. 이 감각동사 또한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태 유지 동사예요. 말 그대로 상태 유지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들인데요. remain, keep, stay 등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 뒤에는 형용사가 보어로 와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인데요. become, get, grow, turn, go 얘네들이 상태 변화 동사에 해당돼요. 자, get, grow, turn, go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뒤에 형용사가 와서 상태 변화를 나타내서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become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동사들을 기억하시면 이 형식을 훨씬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보리 looks cute. 보리는 주어 looks 보입니다. 동사 cute 귀엽게. 자, 여러분 누가 귀여운 거죠? 그쵸? 바로 주어인 보리가 귀여운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cute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look은 무슨 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감각 동사라고 했습니다. look은 뭐뭐 하게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진 감각 동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쌤이 깜빡하고 설명을 안 했는데 감각 동사 뒤에도 뭐가 와야 되냐면 형용사가 와야 돼요. 감각 동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되고 감각 동사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감각 동사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전치사 like와 함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때 like는 전치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 또는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Anna became a teacher. Anna는 주어 became 되었습니다. 동사 a teacher 선생님이. 자, 다시 누가 선생님이 됐다고요? 그쵸, 주어인 Anna가 선생님이 됐다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a teacher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로 쓰인 거죠. 그리고 become은 어떤 동사? 뭐뭇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상태 변화의 동사라고 했죠. 이처럼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이 형식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3형식이에요. 자,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치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동사에 해당하는 대상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like to bake bread. 자, 나는 주어 like 좋아합니다. 동사 to bake bread 빵 굽는 것을 목적어. 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to 동사 원형 형태가 왔는데요. to 동사 원형 형태로 온 것을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to 부정사라는 것은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로도 쓸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 품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to 부정사는 명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The monkey pulled my hair. 그 원숭이가 주어 pulled 당겼습니다. 동사 무엇을? my hair 나의 머리카락을. 자, 여기에서 당긴 대상은 나의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나의 머리카락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4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2개. 4형식은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이었어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는 목적어였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 로 해석되는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였어요. 만약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용어들이 헷갈린다면 그냥 에게 목적어, 을을 목적어로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4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바로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여라는 것은 줄 수, 받을 여, 즉 주고받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상장을 수여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여 동사는 무언가를 주다라고 해석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다 동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무언가를 주는 동사 뭐가 있을까요? give 주다, teach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 send 보내주다, show 보여주다, tell 말해주다, make 만들어주다 이런 동사들이 수여 동사에 해당됩니다. 자, 무언가를 주는 동사예요. 그렇다면은 그 뒤에는 누구에게 주는 건지 무엇을 주는 건지 대상이 2개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2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수여 동사, 수여 동사는 목적어를 2개 필요로 하는 동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Mom always cooks me delicious food. 엄마는 주어 always cooks 항상 요리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always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엄마는 항상 요리해줍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직접 목적어.
자, 이렇게 사형식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만약에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바뀐다면 그것은 어법상 틀린 문장이에요. 반드시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을로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두 번째 M은 Anna teaches us English. Anna가 주어 teaches 가르쳐 줍니다. us 우리에게 무엇을 English 영어를. 자, 이 문장 또한 이렇게 에게 목적어, 을릴 목적어 순서로 온 사형식 문장이죠. 자, 그렇다면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한번 전환을 시켜볼게요. 사형식 문장을 어떻게 삼형식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고 삼형식은 목적어가 1개인데 어떻게 사형식을 목적어가 하나 있는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자,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들었던 Anna teaches us English라는 문장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에게 목적어, 을릴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해요. English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us가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였다면 쌤이 에게 목적어와 을릴 목적어의 순서를 강조하진 않았겠죠? 자, 에게 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Anna teaches English to us 요렇게요. 그냥 Anna teaches English us라고 하면은 어법상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의 문장의 구성 요소를 보고 삼형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Anna는 주어, teaches 가르쳐 줍니다. 동사, English 영어를요. 가르치는 대상이 영어, 즉 영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To us 우리에게. us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 이상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전치사 구는 뭐에 해당된다 그랬었죠? 그쵸, 수식어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여기에서 to us는 수식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삼형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전치사는 전부 다 to를 붙이면 되냐? 그것은 아니고요. 사람 목적어, 즉 에게 목적어를 뒤로 보낼 때 쓸 수 있는 전치사는 총 3종류가 있습니다. for, 그리고 of, 그리고 to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전치사를 결정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동사예요. 앞에 있는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 전치사 자리에 for이 올 수도 있고 to가 올 수도 있고 of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전치사 for 쓰는 동사 밥 먹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밥 먹어에서 밥은 buy, 뭐는 make, 거는 get이에요. 밥 먹으려면 우리 엄마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찾아주다 find. 엄마 찾았으니까 이제 엄마가 요리해 주시겠죠? 그래서 요리해 주다 cook. 그 다음에 엄마가 밥도 지어주세요. 그래서 지어주다 build. 엄마가 밥 지으면서 노래도 하셔요. 그래서 노래해주다 sing까지. 자, 이렇게 밥 먹어 동사가 나오면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다 라는 뜻을 가진 ask 동사가 나오면 전치사 of를 써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 to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밥 먹어 그리고 ask만 외워주시고 나머지 동사일 때는 to를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목적격 보어는 말 그대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격 보어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어 자리에는 크게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명사, 형용사 올 수 있는데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named my puppy Bori. 자, 나는 주어. named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사. 누구 이름을 지었냐면 my puppy 내 강아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따라서 이름 지은 대상 즉 목적어는 내 강아지가 됩니다. 근데 목적어인 나의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보리라고 지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보리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목적격 보어로 지금 명사가 오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Reading books makes me smart. 책을 읽는 것은 주어, makes 만들어줍니다. 동사. me 나를 목적어. 자, 근데 목적어인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smart 똑똑하게 만들어줘요. 여기에선 목적어인 내가 똑똑한 거기 때문에 smart는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자,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줬어요. 자, 세 번째 힘은 Anna taught me to study hard. Anna가 주어 taught 말해주었어요. 동사. me 나에게 목적어. 자, 목적어인 나에게 뭐 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to study hard,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애나가 아니죠. 나예요. 나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 to study hard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쓸 때는 이처럼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다가 반드시 to를 붙여줘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쌤이 아까 앞에서 삼형식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to 부정사, to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만든 것으로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언어에는 예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할 때가 있어요.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랑 명사가 와야 된다면서 선생님. 네, 그런데 언어에는 꼭 예외가 존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형식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예요. 지각동사 그리고 사역동사. 자, 지각동사란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동사들을 말합니다. See, watch, look at, hear, listen to, feel. 지각동사는 뒤에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 와야 합니다. 감각동사는 이형식에 쓰이는 동사, 지각동사는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사역동사는 let, have, make 이렇게 세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let, have, make. 자, 전부 다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인데 이 중에서도 let 같은 경우에는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언가를 하도록 허락하다, 허락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오형식 동사에 등장했을 때는 반드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해요. 근데 지각동사일 때는 사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Mom, let me play games. 엄마가 주어, let, 허락해 줬습니다. 동사, me, 나를. 목적어죠. 자, 목적어인 내가 뭐 하도록 허락해 줬냐면 play games,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여기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 목적어인 나예요. 따라서 게임을 하는 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play games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쓸 때는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라고 했었어요, 반드시. 그치만 앞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했죠. 자, 앞에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 즉 목적격 보어로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Mom, let me to play games 하면은 어법상 틀린 문장이 돼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I saw him dance on the stage. 나는 주어, saw, 보았습니다. 동사. him, 그를요. 목적어죠. 자, 근데 목적어인 그가 뭐 하는 걸 봤냐면 dance, 춤을 추는 걸 봤어요. 목적어가 춤을 추는 거니까 춤추다 댄스는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 to는 붙지 않았어요. 왜 때문일까요? 바로 앞에 saw, 보았다 라는 지각동사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는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to dance를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각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댄스를 dancing으로 바꿔서 써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on the stage. 얘는 전치사랑 함께 있는 명사, 즉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고로 이 문장은 I saw him dance.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오형식의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우리 4형식이랑 5형식 구분하는 방법 팁 하나만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4형식이랑 5형식 구분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Mom made me a sweater. 자, 여기에서 주어 mom, made, 동사 me, 목적어예요. 자, 그 다음에 붙어있는 sweater, 얘가 목적격 보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직접 목적어일 수도 있겠죠. 4형식이랑 5형식이랑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적어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목적어랑 서로 동격의 관계를 이루냐 그렇지 않냐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스웨터가 아니에요. 따라서 목적어랑 동격의 관계를 이루지 않죠. 그러면 여기어 sweater는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엄마가 만들어 줬어요. 나에게 간접 목적어 a sweater, 스웨터를 직접 목적어. 즉 이 문장은 4형식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 예문 볼게요. Mom made me a star. 자,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me예요. 자, 그 뒤에 a star이라는 명사랑 서로 동격의 관계를 이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나는 스타예요. 내가 바로 스타입니다. 동격의 관계를 이루죠. 그렇다면은 이 문장은 5형식의 문장이에요. 목적어인 내가 a star, 스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star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주어 made 만들어줬어요. 동사 me 나를 목적어 a star star로 여기에서 star은 목적어인 내가 쓰다니까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O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4형식이랑 O형식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목적어랑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서로 동격의 관계를 이루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의 형식으로 알맞은 것은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의 문장의 구성 요소를 끊어서 몇 형식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됐나요?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My brother, 우리 오빠는 주어 gets up, 일어납니다. 동사 early, 일찍. 자, 얘는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일어난다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에 해당됩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얘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괜찮나요? 자, 시간이랑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전부 다 부사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every morning 또는 어저께 yesterday 또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또는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와 같은 이런 단어들 그리고 여기에 here 저기에 there과 같은 단어들 전부 다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장개만 더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동사의 형태로 알맞은 것은 자, 일단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주어 had 하겠습니다. 동사 my son 내 아들을요. 내 아들이 동사에 해당하는 대상 즉 목적어예요. 근데 목적어인 내 아들이 clean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하도록 했대요. 자, 그러면 목적어인 아들이 방 청소를 하는 거니까 청소하는 것은 목적어가 하는 행동 즉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올 때는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동사가 쓰였죠? had, 바로 사역동사가 쓰였습니다. 사역동사 let, have, make, 그리고 지각동사가 있을 땐 목적격 보호로 뭘 써야 한다고 했죠? 그쵸,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clean은 그대로 clean, 동사 원형으로 와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장의 형식 문제를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장의 형식에 익숙해지고 연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쌤이 연습 문제를 줄 거예요. 이 연습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틀린 것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답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